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여행이 좀 막혀가지고 다들 뭐 국내로만 여행을 다니시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하기 전에는 정말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족이나 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다니셨을 텐데, 사실 여행을 대표로 계획을 해보신 분들은 회비나 공금을 걷어가지고 대표로 환전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각자 자기 돈을 환전을 하거나, 이게 여행이 운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한다고 느끼는 게 환전을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쭉 환율이 비싸다가 자기가 환전할 때 싸지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쭉 낮다가 자기가 환전할 때 올라가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이렇듯 그러니까 환전을 여행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최근 돈의 가치가 대폭락이 난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터키인데요. 요즘 터키가 장난이 아니죠. 환율이 말 그대로 거의 리라 대폭락 상황으로 약 3개월간 리라 가치가 무려 40%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만약 여행을 간다면 터키는 진짜 지금이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 터키 리라화가 어떤 가치가 똥값이 되면 될수록 현지에서 리라로 월급을 받는 터키 사람들은 터키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어떤 슬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현지에 있는 터키 여행사 사람들과 그 다음에 현지 가이드, 터키 20대 중후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절망도 느껴지던데, 나라가 약간 미치고 에르도안이 약간 치매 걸린 것 같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약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전재산이 가치로 줄어드는 걸 봐야 한다고. 이해가 되죠. 뭐 화가 나는 게, 듣는 저도 약간 들을수록 씁쓸할 정도니까. 뉴스에 보면 약간 사리라 정도 되는 빵을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 있고 그런다는데, 제 직업이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빵값이 3배로 올라도 한국보다는 4분의 1 정도로 저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빵 회사들이 돈을 약간 쓸어 담겠구나. 우리나라 신도시가 아니어도 약간 동네에 있는 빵집만 해도 약간 팥빵이나 보통 2,000원대고 그보다 더 비쌀 때도 있고, 식빵은 더 비싸니까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또 이런 뉴스를 보면 막 터키가 뭐 시리아 마냥 나라가 거의 뭐 폭망해서 거지 국가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터키가 환율 폭락으로 서민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어떤 사재기나 생필품 부족으로 또 공황 사태가 일어나는 그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좀 삶이 팍팍해진 건 맞지만, 지금 터키 사람들이 뭐 빵 하나도 못 사 먹는 어떤 그런 가난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빵도 아무래도 좀 주변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팔기에 줄 서 있는 걸 좀 자극적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좀 실제보다 좀 더 과장되고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힘든 것은 맞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G20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한때 어느 정도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당장 한두 달 안에 확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어떤 그런 뉴스를 중국이나 일본이 약간 자기 입맛에 맞게 잘라가지고 자기들 나라가 안 도와줘서 한국이 약간 힘들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특히 중국 애들이 명동상가가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한국은 우리가 뭐 여행을 가주지 않으면 가게 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약간 약한 나라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죠. 물론 지금 경기가 힘들지만 당장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뭐 케이크 하나 사서 가족이랑 친구들끼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다들 염두를 하시고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에 터키가 지금처럼 어떤 리라화가 폭락이 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때 정말 조심스럽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지금 터키는 8월에 19%로 시작해서 9월에 18%, 10월에 16%, 11월에 15%, 12월에 14%로 거의 한 달에 1%씩 금리를 내리고 있죠. 이래서 우리나라랑 8월 12일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건가 싶기도 하고, 다만 이 금리를 내리면서 어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정말 실시간으로 가치가 바뀌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1주 전의 가치와 2주 전의 화폐 가치가 지금 틀린, 우리나라로 치면은 크리스마스 전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인데 크리스마스 후 원달러 환율이 1,900원, 이렇게 폭이 심하게 화폐 가치가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 여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애초에 달러랑 그 다음에 유로로 바꿔놓고 조금씩 소액으로 환전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 진짜 심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에르도안 이 양반이 중앙은행장을 3번을 교체를 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인하로 인하여 수입하는 가격이 4배가 돼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21% 정도 올라서 일반 사람들이 생필품 사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추가로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50% 올렸죠. 5%가 아니에요. 50%예요. 50%. 약간 누가 봐도 이상한 걸 대통령이 좀 하고 있죠. 금리 인하도 재무장관이 하는 게 아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와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듯 합니다. 사실 터키가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저렇게 계속 내려도 금리가 14%대니까 어떻게 전문가들의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터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내린 게 아닌가 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터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달러를 뭐 못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금리가 19%면 안 내릴 수가 없었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뭐 미국이 제재도 받고 그러니까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춰가지고 또 외국에서 달러를 좀 유입하게 만들고 수출로 좀 달러를 벌려고 하는 건가 해도 좀 급격하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정도 되면 금리를 제때 안 올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의 터키 금리 인하와는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 일본 등은 지금 기축통화국들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상하고 있는 와중에 터키의 금리 인하는 사실 뭐 거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이유인 것 같은데, 늦어지면 우리나라도 뭐 급격한 물가 인상에 직면하기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 같고, 이게 또 금리를 제때 안 올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의 터키 상황은 좀 터키 대통령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리고 터키가 어떤 미국의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어떤 미국의 본보기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터키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국민들의 움직임을 좀 잘 받아야 할 것 같은 게,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어떤 터키의 대처나 이런 게 차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광객은 지금 뭐 라리와 폭락으로 정말 편하게 여행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해외 투기꾼들은 지금 뭐 터키 부동산을 줍느라 바쁘다는데, 우리나라인 해외까지 이렇게 이런 터키 소식이 전해진 걸 보면 현지에서의 어떤 영향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도 IMF가 있었으니까 뭐 경제 위기 상황에서 터키 사람들의 어떤 힘든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하루빨리 터키 상황이 나아져서 국민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